자, 혼인역과 가족, 가구의 사회 인과학.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가족과 가구의 인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인과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가구, 가족의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센서스나 가족 등록부 등 행정자를 이용하여 가족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족 또는 가구의 개념의 정의입니다. 이 인과학에서는 가구, 하우스홀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통계적 또는 경제적, 사회학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가사 단위죠. 생활 단위 또는 경제 단위 개념과 거처 단위의 개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적 가구 또는 1인 가구 또는 가족 가구, 시설 가구 또는 일반 가구와 집단 가구와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정의인데, 시장에서 팔 물건이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그 경제 단위, 그 가정 생산 또는 가구 생산 또는 비금전적인 경우,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정의를 가사, 주로 공동구, 같이 사는 거, 가족 또는 친족의 기능을 전대 또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집단이 됩니다. 그 가족도 이제 가구하고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패밀리하고 가구 개념을 한번 보는 경우 가족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나 이걸 보자 이 말이죠. 그 통계적으로 보면 가족 가구라는 개념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조사, 센서스나 또는 노동력 조사의 경우는 가족 가구라는 말을 사용을 해왔고, 혼인 또는 혈연적 유대죠. 부부 간의 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자녀 관계는 혈연적 유대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거주와 연결되어진 특수한 형태의 가구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개념에 사용되어지는 그 가구, 가족의 말이 들어있는 가구의 개념은 이렇게 쓰는 것이 옳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학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가족은 제도, 바로 그 드러카임의 이야기에 의하면 법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겁니다. 가족은 사회 집단, 집단의식, 가령 주관적인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통계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소속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통 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혈연이나 또는 자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혼인, 혈연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가족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intimacy, 친밀감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가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일련의 대안적인 관계, 그 남편은 부인, 모, 자녀, 그 다음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뭐 이런 여러 관계들이 이제 성립되는 그 관계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가족 개념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 가족은 혼인, 혈연적 유대, 이것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구도 가족 가구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다 있게 될 경우에는, 한 공동거주로 있게 될 경우에는 가족 가구를 하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 가구가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분거하고 있는 가구,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분거 가구,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누어져서 살고 있다 하는 거, 분거 가족 이런 말도 쓰고 분거 가구라는 말도 씁니다. 가족 가구 중에서. 그러면 그 센서스의 가구 정의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센서스에서는 가구 파악의 방식이 두 가지다 하는 거죠. 우선 이제 가사 하우스키핑이라는 건데, 취사 개념입니다. 취사는 밥을 해 먹는 거죠. 여타 주요 생활 수단을 공유하거나 공동 예산을 작성해 가지고 그 지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동거하는 가구다. 그러니까 공동장, 커먼 버짓이 있어야 된다. 주 수입원이 있어야 되고 또 가구의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 이것을 가구 개념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거처 개념, household dwelling unit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주소의 그 주택을 공유하면서 동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의 주택에 동거하면서도 취사나 또는 공동예산을 만들지 않는 가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처 개념의 가구로 측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가사 개념에 입각한 가구가 2개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그냥 하나의 가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센서스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가구 통계가 가사 개념이 아니라 거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사 개념의 가구에서는 한 나라의 가구 수를 다 헤아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거처 수, 주택 수를 다 헤아렸을 때 하고 보면 거처 수하고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느냐? 가사 개념을 쓰게 되면 그 가구 수가 거처 수보다 많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등록 센서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거처 개념의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그 가구 수와 같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처 개념의 그 주택 수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가구 수와 거처 수가 같아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경우에는 가사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 수가 거처 수보다 많습니다. 근데 북한은 1993년이나 2008년에 센서스를 실시하고 올해 2018년에도 센서스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이 거처 개념의 가구로 센서스에서 가구를 측정하기 때문에 가구 수와 거처 수는 같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의 동거 부부 거주 형태인데 이게 통계적인 등인데 같은 주소에 거주한 2개의 1인 가구로서 이러한 동거인들의 1인 가구는 통계적으로 재구성해갖고 2인 가구로 할 수는 있지만은 이들을 센서스 가구 통계에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인 정의로 보면 혼인과 가족의 그 기능적 등가물로 혼인을 공식적 혼인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파트너십 형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동거부부의 거주 형태로서 혼인을 공식적 혼인에 후속하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민법이나 각종 사회복지법상의 규제 때문에 생겨난 이유로 소득보장 프로그램, 사회급여지벽 직업 방식 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가구를 정의하는 방법에서 통계적인 정의나 사회학적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원 수별 그 가구수인데 1980년, 2010년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15년 자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등록 센서스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집계 방식이 약간 달라서 여기에는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가구원 수별 가구수 구성비를 보게 되면 그 30년 동안에 걸쳐서 3인 이상의 가구, 특히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가구 규모가 적어진다 하는 그 위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인 가구는 95년 32%를 정점으로 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가구, 가족 가구의 경우에도 자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2인 가구 또는 3인 가구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가구원 수별 가구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처 종류별 가구수입니다.
2010년의 경우 우리나라 센서스 가구의 점유 형태 구성비를 보게 되면 자기 집이 54%, 전세가 월세로 사는 경우가 22%, 전세 보증금이 18%의 순수로 나타납니다. 가구원 수별 일반 가구의 점유 형태는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대체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세 또는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원 수별 가구의 점유 형태별 구성비 2010년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구수 구성비를 보게 되면 아파트 거주 가구의 구성비가 증가한다 하는 거죠. 30년 동안에. 단독 가구 거주 가구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단독 가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가구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거주 가구의 구성비도 약간 증가한다 하는 거죠. 다세대 주택, 일종의 공동주택과 같습니다만은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른 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거주 가구는 거의 변하지 않고 약간 감소한다 하는 거죠.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다 공동주택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거주 가구가 단독주택 거주 가구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주택당 가구 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 센서스는 가사 개념 가구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주택 수, 거처 수보다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구 수가 그러니까 주택 수보다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특히 다가구 주택의 주택당 가구 수가 2가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보인다 하는 거죠. 2015년 등록 센서스가 시행되면서 주택 거처를 기준으로 가구를 집계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거처 구분이 대단히 어려워졌는데 실제 이 문제는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를 헤아리는데 보면 실제 등록 센서스에서 주민등록에 필요 이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그 1인 가구를 원래의 연고지가 있는 경우에 많이 합쳤죠. 그래서 1인 가구는 줄어들었는데 그 문제가 올해 2020년 센서스를 준비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시계열이 확보가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센서스의 가구주율입니다. 가구주율은 일반 인구 중에서 가구주가 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성연령별 가구주를 가구주율은 그러니까 가구주 수를 분자 인구로 하고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를 분모 인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010년 센서에서 남녀 합계 가구주율은 50세 이후 60% 수준으로 정점에 오른다. 50세가 되면 모든 사람 중에 60%는 가구주가 된다 하는 거죠. 남자 가구주율은 40세 전후에서 거의 90%가 되고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가구주가 될 가능성이 큰 경우죠. 여자들의 경우에도 결혼을 하지만 남자를 가구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후에 최저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감소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20세 전후반까지 올라가 가지고 감소를 하다가, 그러니까 20세 전후반까지는 1인 가구가 되어 가구주가 될 확률이 있다가 나중에는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가구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자들이 유배우 상태에서 이혼이나 사별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70세까지 점점 상승을 하다가 70세 후반과 70세 전반에 다시 정점에 오른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혼, 사별 이런 것,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면서 남자가 죽게 되면 그 가구의 가구주가 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유형별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그 다음에 가구 수 구성비를 보게 되면 2010년입니다.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이다. 세대 수가 많아지면 가구원 수는 많아지게 된다 하는 거죠. 가구 수의 구성비는 1인 가구가 23.9, 2010년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1세대 가구는 17.5, 2세대 가구는 51.3, 3세대 가구는 8.1%. 가구 원수별 구성비는 보면 1인 가구가 8.9, 1세대 그 가구가 13.3, 그 다음에 2세대 가구가 55.7, 3세대 가구가 11.0입니다. 핵가족은 그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1세대 가구 15.4, 그 다음에 2세대 가구가 37.0, 2세대 가구가 그 한부모 가족 가구가 9.2 했고 전체의 일반 가구의 61.6%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1인 가구들을 제외하게 되면 핵가족은 상당히 비중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가족 가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구의 개념, 가족의 개념, 그 다음에 그 가구주율을 계산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러한 가구들이 그 주택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어떤 거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가구는 통계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가 있다 하는 것. 통계적으로는 가사 단위, 생활 단위냐, 경제 단위냐 하는 정의, 거처 단위의 정의가 있다 하는 것. 보통 사적 가구, 1인 가구나 가족 가구, 시설 가구 또는 일반 가구, 집단 가구로 구분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은 통계적, 사회학적인 정의가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가족 가구는 혼인, 혈연적인 유대와 공동거주와 연계된 특수한 형태의 가구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 통계는 센서스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구원 수를 가구수, 평균 가구원 수, 주택당 가구수, 성별, 연령별 가구주율,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그 다음에 세대별 가구원 등의 다양한 지표를 계산해가지고 가구 변동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가구, 가구 중에는 가족 가구와 비가족 가구가 있기 때문에 흔히들 센서스에나 또는 우리가 행정자료에서는 가구 통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가족도 가족 가구 안에서도 분거한 경우가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구 통계를 통해서 가족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